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혜 TV의 김종혜입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헌화가와 해가를 해독한 결과 두 향가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단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천전리 각석에서 헌화가가 만들어졌고 울산시 남구 남하동 봉대산에서 해가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단서들과 분석한 결과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서 1입니다. 그때 순정공은 강릉태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아내와 종자들을 대동하고 임지로 향하였습니다. 임지는 강릉 태수이니까 강릉이었습니다. 그 강릉에서 수로 부인이 동해 용에게 그만 납치되고 맙니다. 따라서 강릉은 바다에 용이 출몰하는 장소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에게 동해 용이 출몰하고 있는 곳으로 인식되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지금의 울산 앞바다인 개운포였습니다. 처용가를 보면은 흥강 왕이 개운포에 와서 동해용의 아들 처용을 만나고 월성으로 데려옵니다. 동해용은 개운포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정공은 개운포, 즉 울산 앞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서 2. 헌화가 첫 구절에 순정공이 바위를 들렀다 가자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다음의 조건에 맞는 바위가 어떤 바위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천전리 각석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맞을까요? 울산 시민과 남구 여러분들께서 제 말이 맞는지 판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서 3.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자면은 바위에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천전리 각석의 모습을 보면은 병풍 모양의 바위입니다.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각석은 가로가 9.5m, 세로가 2.7m의 병풍의 모습입니다. 천전리 각석이 순정공이 들렀다 가자고 한 바로 그 바위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단서 4. 천전리 각석은 높이가 2.7m입니다. 화장법이 구사되어 있습니다. 천길이나 된다는 말은 현대도 흔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태백의 백발 삼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조금만 높다면 천길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길되는 산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천길이나 되는 바위가, 병풍 바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자들이 수로부인에게 사람이라면 도저히 오를 수 없다고 하였죠. 엄살입니다. 동해용은 이 병풍 바위를 단숨에 기압을 지르면서 뛰어올랐습니다. 동해용의 다리인 힘이 아주 놀랍습니다. 인간도 아닌 게 다리면 무지하게 세다, 이런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단서 5. 병풍바위 높은 곳에 철쭉꽃이 피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각석의 정상부를 보면 얼마든지 철쭉꽃이 자생하여 만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가지산에 철쭉군락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산 철쭉군락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지산 철쭉군락지는 그대로 두기에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곳에 헌화가 스토리텔링을 입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서 6. 바다에 임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석은, 천전리 각석은 대곡천이라는 강가에 임해 있습니다. 대곡천을 바다라고 한 것입니다. 화장법이 구사되어 있습니다. 현대에도 흔히 강이 조금만 크면
바다같이 크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도 바다 같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서 10. 단서가 아닙니다. 병풍 모양의 바위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바로 헌화가의 고향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순정공이 강릉으로 가면서 중도에 들러가자 이렇게 말했던 바위는 우회로상에 있던 천절리 각석으로 간 천절리의 각석이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단서들을 제시하겠습니다. 병풍바위에서 동해 바닷가 임해정까지의 거리가 이틀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일행은 그 천절리 각석에서 소동이 벌어진 다음에 일행은 그곳을 떠나서 이틀간 걸어서 임해정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바닷가의 정자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성인의 시간당 걷는 속도는 지금 4km 정도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고대 도로이고 그러니까 흙길이었겠죠. 수로 부인이 가마를 탔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속도는 더뎠을 것입니다. 시속 3km 정도로 하루에 8시간 걸었다고 본다면 하루에 약 24km를 갈 것입니다. 이틀 거리라고 했으니까 임해정까지는 48km 안팎이 됩니다. 제가 천절리 각석에서 울산 남아동 봉대산까지 거리를 자동차 내비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48km가 나왔습니다. 일행이 천절리 각석 병풍에서 이틀을 걸어서 임해정에 도착하였다는 기록에 완전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순정공이 임해정에서 두 번째 낮제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낮제사가 기우제입니다. 바로 여기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바닷가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평지였을까요? 아니면 구지봉 같은 적당한 산 정상이었을까요? 강릉의 한자를 풀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강가의 큰 언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적당한 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아동 봉대산은 장생포와 외한강을 좌우로 끼고 있습니다. 봉대산 정상에서 본다면 좌측에 있는 곳이 장생포 방향이고 우측에 있는 쪽이 외한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구 봉대산은 바닷가이기도 하고 강가이기도 한 큰 언덕이라는 것을 이 사진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60년대 65년 무렵에 찍은 항공사진입니다. 다음으로 단서 9. 언덕 위에는 기우제를 지낼 만한 공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내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으니까 몇백 명 정도가 모일 공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아동 봉대산은 봉수대가 설치될 정도로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봉대산 정상의 사진입니다. 넓고 평평한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렵게 구한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제공해 주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절리 각석과 남아동 봉대산은 위에 9가지 단서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에 관련된 단서를 충족하고 있고 두 개 다 종합해서 보아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해서 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간 개념이니까요. 이곳이 바로 헌화가가 지어진 병풍바위와 해가가 불려졌던 강릉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 이상 조건에 부합되는 곳은 아마도 경주 주변 바닷가에서는 찾아보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강원도 삼척시에서 헌화가와 해가의 발상지를 강원도 삼척시
임원항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념물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서기 705년 나라 동쪽의 주와 군의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떠돌아다녔다. 왕이 사자를 보내 구조하였다. 이 기록이 바로 삼국사기의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삼척시가 기념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강원도 삼척시는 705년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러 간 관리를 순정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척시는 임원항에 수로부인 헌화공원 기념물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의 논거들에 의해서 배척됩니다. 우선 당장 삼국유사에 따르면 순정공의 기우제는 705년이 아니라 706년에 실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번에 부인됩니다. 다음으로 배경 기록에 나타나는 강릉은 신라 당시의 지명이 아닙니다. 성덕왕 당시의 지명이 아닙니다. 강원도 강릉은 후대에 생긴 지명입니다. 강릉은 남구 봉대산 내 신라 때 이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개운포에 있던 산 이름이었습니다. 높고 큰 언덕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진유를 위해서 순정공과 수로부인이 삼척에 갔다고 한다면 헌화가와 해가를 해독한 결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해독된 결과에는 동해용을 혼내주는 내용하고 수로부인을 내놓으라는 기우제 행사 내용뿐이었습니다. 강릉이나 삼척은 신라의 흥강왕 등 신라 최고위층이 다니면서 용을 만나고 제사를 올렸던 개운포가 아닙니다. 흥강왕의 예로 보더라도 흥강왕은 개운포로 갔습니다. 삼척에는 앞에서 제시한 병풍바위, 이틀거리의 임혜정 등 기타 단서들을 충족시킬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삼척은 바닷가라는 점을 빼놓고는 부합하는 단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울주군 천전리 각석과 울산 광역시 남아동의 봉대산은 헌화가와 해가에 나오는 11가지 단서들을 모두 세세하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헌화가의 고향은 천전리 각석이었고 해가는 남구 봉대산 정상에서 실시된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는 서기 706년 늦봄이었습니다. 울산 앞바닷가, 신라 때 강릉이라 불리던 개운포의 큰 언덕 그 위에 임혜정이라는 제단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순정공 주도로 비를 내려달라는 기우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고대 종합 예술 한 편이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철쭉꽃 피던 봄날 수로부인의 가마는 월성을 떠나 울주 천전리 각석을 경유해서 남구 봉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해용을 제압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수로부인이 가마 타고 갔던 길은 수로부인 루트, 헌화가 루트, 수로부인 행차로 이렇게 부를만 합니다. 민족적 행사가 된 그날의 행사에 대한 스토리텔링 등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 이것은 울산시와 남구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으로 말하면 대형 맞쓰리가 될 것입니다. 경주 월성에서 시작되어 천전리 각석을 거쳐서 경유해서 봉대산까지 이르는 장대한 맞쓰리라면 맞쓰리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수로부인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심은 이릅니다, 여러분. 신라 향가의 핵심이라고 할 헌화가, 해가, 혜성가, 처용가를 이야기하면서 대구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는 얼마 전 군의군을 편입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위군은 인류의 문화유산인 삼국유사가 간행된 인각사가 있는 곳입니다. 삼국유사의 핵심은 향가입니다. 대구시가 어떤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구시는 얼마 지않아 이 사실을 알아채고 적극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이미 대구시는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향가를 몽땅 향가는 몽땅 우리 대구시 문화유산이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것을 적극 대구시 이미지에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삼척시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울산시는 일본인 오쿠라 신베이 해독이 옳겠지 하고 그렇게 알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울산의 향가인 헌화가를 삼척시가 냅다 가져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현대는 문화전쟁의 시대입니다. 경주시는 또 어떻습니까? 초용가가 울산 총각이 월성에 가서 지은 것인 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자기들 것이라고 포럼을 열고 뭐 하면서 초용가까지 끌어가려고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월성에서 만들어졌으니 자기들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가 좀 시군구 단위인 삼척시나 경주시가 아니고 광역시인 대구시가 되었습니다. 군위군이. 이제 울산시가 옛날처럼 가만히 나몰라 하고 있으면은 이런 문화유산을 눈뜨고 빼앗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제가 울산시 기독교나 천주교 관계자분들께 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수로부인 해가에서 보듯이 향가는 기독교의 번제 문화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가장 깊숙이 뿌리내린 번제 문화가 바로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화들짝 놀랄 만한 우리의 고대 문화 하나가 바로 해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입장에서 보더라도 향가는 천금과도 같은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이것은 얼마나 큰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울산시와 기독교계, 문화유산계 이 모든 분들이 뭉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쿠라 신베이 해독법이 옳겠지 하면 믿고 있으면은 울산시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제2차 중공업 도시 그냥 중화공업 이런 것으로만 인식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그냥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해독법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헌화가, 해가, 해성가, 조용가 이것들이 바로 울산의 것이 됩니다. 울산시가 아차하다가 잃어버린 수로 부인을 다시 사랑해 주시고 새로 발견된 향가를 문화유산으로 적극 활용하여서 울산시가 세계적인 그야말로 최고급 3차 산업인 문화도시로 커나갈 수가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울산시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